네, 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들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줬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 여파를 좀 안고 간 듯합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장을 마감한 다음에 신용평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폭이 오늘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도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을 때 지수의 낙폭은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면 주요국들의 미국 국채를 또 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 셧다운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새로운 관세안을 발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도 하향이지만 신규 관세안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의 지표들을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 여전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이처럼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경기 둔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기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지수 하락 압력은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다 매도를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였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오늘 11시에 선물을 686억까지 순매도했어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2천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결국 11시에 매도 전환했고 그리고 또다시 보면 1시 이후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장중에 1,6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다시 순매도를 줄이면서 125억으로 선물 매도를 줄여놨고 두 번째로는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이 1,700억 이상, 1,750억 가까이 매도했다가 막판에 1,139억으로 낙폭을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도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후는 기후일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자, 시장에서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 청약권 같은 경우로 자, 고객 예탁금이 9,500억 빠졌지만 현재 보면 5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유동성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마켓머니 펀드가 월말 결제 자금을 빠져나갔던 이상 들어오는 국면이거든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6천억이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은 228조 3천 900억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유동성 유입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지처럼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강한데 단기적으로 신용융자 부분이 지난 4월 14일 바닥을 찍고 4월 14일 대비 약 1조 6천억이 늘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게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은 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환율을 보더라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원엔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962원 86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긍정적인 모습들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상승했던 폭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 때 비트코인이 10만 870불대를 이탈한다면 M7을 비롯한 기술주들 낙폭이 조정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채 가격 역시도 110을 이탈한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러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109.25를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 거기가 일단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10년 만기 국채 가격과 비트코인이 전 저점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물을 보면 다우는 0.7%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1.26%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이 다 전일 상승했던 것만큼 토해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단기 급등에 따른 바닥 확인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지금 크레딧 폴트 수합 같은 것들 보면 월간 변동률에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하락하면서 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소폭 약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로 보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 상승 대비 하락 종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코스닥은 447개인데 1200개, 3배 가까이 되고 코스피도 240개 상승했는데 646개면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겠지만 유동성을 믿고 여기서 조정을 더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정책 관련 이슈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 휴머노드 로봇 섹터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적극적인 수익 추구는 동일한 시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섹터들, 이슈들,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보셨을까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이제 원전 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에서도 탄소 국경세 부과가 있는 그런 국면이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들도 역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부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HB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자 이런 태양광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대명에너지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S에너지 같은 이런 태양광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들도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한번 거친다면 이런 것들도 또 순환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에서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 나왔던 부분이 사망률이 75%에 육박하는데 백신도 없다. 공포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 풍국에서 한 달 새 30명이 숨졌다. 이런 이슈 때문에 모처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젠텍이라든가 메가이시에스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슈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될지 당분간 지속될지를 봐야 될 때, 지금 브라질의 조류 독감이 만성적으로 퍼지면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된다. 그래서 치킨 쇼크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류 독감이 퍼졌을 때는 이게 일회성 이슈보다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육계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그래서 하림이라든가 마니커라든가 그다음에 마니커 FNG, 그다음에 동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했어요. 그러면 요것은 오늘 일회성으로 해서 대량 거래 나왔고 양봉이 크게 나왔지만 또다시 오늘 저가 수준으로 밀리는 모습 보면 지금 닭고기 수급 중단 이런 것이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일회성 이슈들은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반복되는 이슈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 추구 관점을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관전 포인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일정들 어떻게 살펴볼까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인공지능이라든가 피지컬 AI, 그러면 이쪽에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머노id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대만 최대 IT 전시회죠. 컴퓨텍스 개최하고 그다음에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요거 이슈가 되면 다시 한번 인공지능 섹터들, 휴머노 로봇들, 그다음에 AI 칩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세미콘 동남아시아 회의가 또 개최돼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가요? 여기서 이제 개최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대만의 컴퓨텍스와 일맥 상통해. 여기서는 결국에 AI 칩 쪽이기 때문에 내일은 인공지능 칩 쪽들 움직일 수 있고, 또 내일 정부의 장관이 인공지능 반도체 협업 포럼을 개최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제 조정을 보였던 화장품 섹터들이 내일부터 국제 화장품 전시회가 다시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섹터들도 단기 조정을 잘 받은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일정들에 해당하는 섹터의 종목군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 관전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내일의 공략주 어딜까요? 내일도 또 로봇 관련주로 하고 싶었어요. 로봇스타를 또 그냥 오늘 저가 부분을 또 잡고 싶은데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피지컬 AI와 AI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피지컬 AI로 부각받았던 게 마음 AI거든요. 마음 AI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마음 가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5년 행사가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인공지능 섹터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가 23일까지 또 개최되죠. 그리고 21일 날 정부 정책과 보도 예정된 보도 자료가 피지컬 AI 선점, AI 칩 개발을 독려한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피지컬 AI 로봇 섹터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피지컬 AI 국방 분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날은
지금 마음 AI의 피지컬 AI 기술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력을 추월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AI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9일과 10일까지 움직였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텍스 행사 그런 것들 보면은 인공지능 섹터로도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400원 일단 단기 바닥 찍어졌거든요. 그래서 21,4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21,000원 이탈을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21,000원 이탈을 손절로 보시고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이탈을 목표가로 보자. 그래서 손절가로 보고 1차로 목표를 보는 건 우리가 26,500원에서 29,000원 이 직점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AI 관련해서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마음 AI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6,500원에서 29,000원 선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냐쌤 종목 AS 가봐야 될 텐데 첫 번째 SK 이터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죠. 신재생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13,000원 선에서 진입해서요. 지금 최고 수익률 51%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SK 이터닉스는 똑같아. 신재생 에너지가 하면 연료전지 쪽도 갈 거고 태양광과 수소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 SK 이터닉스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가는 것들은 실적 증가율을 보고 마음 편하게 목표가 21,000원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차로 이제 봤던 부분이 목표가 상향해서 21,000원 오늘 22,950원까지 갔다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어요. 오늘 사모펀드와 투신이 대량 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들 매물을 소화시킨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을 지지한다면 SK 이터닉스는 2만 원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22,00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24,000원까지 2만 원을 지켜준다면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이터닉스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24,000원까지 저희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